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도TV의 지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매장에 판타시아 K사 MTB가 입고가 됐습니다. 전형적인 XC 하드테일, 그러니까요 크로스컨트리 코스를 주행할 수 있는 앞에만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산악자전거 MTB입니다. 우리가 MTB라고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런 하드테일 MTB인데요,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로 나온 판타시아의 K사 프레임이 장착된 그런 제품이고요. 구성되어 있는 부품들에 따라서 여러가지 등급이 나뉘어 있는데요, 이 등급은 K사 6 495만원짜리 제품입니다. 국내 자전거 제조업체인 엘파마에서 만들어낸 제품인데요, 엘파마와 판타시아 이렇게 구분을 짓기 시작하는 원년이 바로 23년식 제품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사는 K사 RCS 이렇게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RCS라는 네이밍이 붙은 제품은 최상급 제품으로 초경량의 프레임입니다. 기본적인 부품들은 XTR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바로 이 정도 시마노 XT 등급이 들어간 이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이 제품이 매장에 입고되도록 하였는데요, 현재 판타시아 G 시리즈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그 제품이 이제 단종되면서 이어지는 게 바로 K사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사의 RCS는 그 이상의 최상의 등급을 따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G 시리즈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좀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제품은 라지 사이즈, 44 사이즈인데요, 매장에서 실측했을 때가 10.66kg,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10.69kg이라고 하였으니까 저희 매장에서 쓰는 저울이랑 제조사랑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면 그래도 10.6kg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의 시마노 XT 등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기존의 제품이 판타시아 G의 8300 모델이 딱 이 정도 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이 10.88 정도였으니까 대략 한 200g 정도 이상을 다이어트 시킨 그런 자전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레임에서 좀 무게를 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타고 있는 G 시리즈랑 약간 좀 비교하면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사 6의 전체적인 모습 한번 가볍게 봐주시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기본은 블루 컬러가 보이고 각도에 따라서 좀 레인보우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중급 이상으로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자전거로 보이는데요, 구매하시면 클립 페달 하나 장착하고 나면 정말 건드릴 게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존의 제품인 G 시리즈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려고 제 자전거는 저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없어진 것들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즘 자전거들은 로드나 MTB나 거의 뭐 인터널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인터널이라고 하면 케이블들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케이블이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거죠.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전에 육안으로 좀 더 예뻐 보이는 게 가장 큰 차이 아닐까요? 익스터널과 인터널은. 자, 보시면 지금 자전거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쪽은 자전거의 하단입니다. 비비쉘 하단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요, 이 덮개는 케이블 가이드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전거도 인터널 방식으로 케이블이 모두 안으로 숨어 들어 있기 때문에요, 케이블 가이드는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익스터널 방식도 고려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가 남아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자전거들에게는 필요 없는 흔적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즈온 아답터가 프레임에 붙어 있죠.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필요한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자전거는 이 브레이즈온 아답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체인이 넘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장착을 해놨는데요, 실제로 싱글 크랭크를 주행해보면 이 부품은 사실 큰 역할은 하지는 못합니다. 이 체인과 딱 맞물리기 때문에 체인이 이탈할 일이 거의 없어요. 체인 청소좀 한번 해야겠다,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쓸모없는 뚜껑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속 케이블이나 그런 케이블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응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사용을 한 자전거들을 보면 이런 부분부터 크랙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응력이 최대한 분산될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가이드 홀이 있는 건데, 이 지금 구멍이 있는 겁니다. 네. 이 프레임이 평평하게 있는 것과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자전거 프레임이 균일하지 못한 노면을 주행할 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골고루 펴지느냐 아니면 이곳에 좀 집중이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벌써 1년 넘게 탔지만 아직 그런 프레임이 크랙이라든지 그런 증상은 전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이 꺾여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뒤에 자전거를 보고 나서 다시 이 퀘이사를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말끔한 그런 느낌이 들죠? 헤드 튜브 쪽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케이블이 들어가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졌고요. 그 케이블들은 이렇게 전용 헤드캡을 통해서 프레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필요 없어진 브레이즈온 아답터가 사라졌고요. 브레이즈온 아답터는 주 역할은 2단 크랭크를 장착할 때 변속기를, 프론트 디레일러를 장착하기 위한 그런 부품인데요. 지금 MTB들, 특히 29인치를 중심으로 해서 더블 크랭크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물론 더블 크랭크로 인한 동호인들에게 유리한 점들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 조금 더 수월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전거 구동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스램, 그리고 스램을 따라가고 있는 형상이죠. 시마노나 캄파들은. 스램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크랭크 자체를 이제 MTB에서는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점차 더블, 트리플 이런 크랭크들은 보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모가 된 상태라면 부품을 미리 구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이렇게 스프라켓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스프라켓으로 모든 기어비를 커버하기 때문에요. 이 기어비는 스램보다는 시마노 제품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써보신 분들도 스램 구동계에서 스프라켓만 시마노로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이 제품은 DI2 액세스 같은 전동 변속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계적인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이렇게 따라서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상위 등급의 제품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는 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케이블이 또 이렇게 핸들바까지 들어가면서 이 위에서 보여지는 브레이크랑 변속기의 케이블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로드처럼 완전히 가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깔끔할까 싶긴 하겠지만 상급 부품으로 가면 변속 케이블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케이블의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MTB에서 풀 인터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MTB는 태생적으로 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요. 서스펜션으로 가는 케이블을 감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최대한 보이지 않게 세팅은 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브레이크의 유압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 안쪽으로 떨어진다면 바로 핸들바로 숨기는 그런 케이블링이 가능할 겁니다. 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예 그냥 바로 여기에 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촬영을 밖에서 하려다가 너무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촬영하기에 좀 답답한 환경이기도 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제품의 이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판타시아 G29 8300, 이 모델이 가격이 44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응되는 바로 이 퀘이사 6는 495만 원이고요. 무게는 약 220g 정도 다이어트가 됐고요. 약 50만 원 정도의 가격 인상. 하지만 실제로 부품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간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전거 자체의 가격 인상은 크게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신제품 전시회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제 매장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제품인데, 사실상 이전에 시리즈 있는 제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제가 설명을 덜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자, 그리고 이 C튜브는 아까 저 판타시아 G와는 다르게 일자로 쭉 뻗어 있죠. 네. 같은 사이즈를 타더라도 그 허용되는 안에서의 키가 작은 분, 키가 큰 분들이 있는데, 안장 높이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전거가 핸들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네, 전혀 다른 사이즈의 자전거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각도를 수정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죠. 좀 더 사이즈가 명확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량에 신경 쓴 부분들은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도색이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유광으로 색이 입혀진 부분도 자세히 보면 내부에 카본 결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얇게, 정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 군데에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